지금부터 조합이라는 소단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합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조합은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피자 먹을 때 많이 봤어요. 예, 콤비네이션 피자. 먹고 싶죠?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온 거예요. 이 C자가.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N이라는 하첨자와 오른쪽 하첨자 R, 요 녀석과 C, 요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N 콤비네이션 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의미는 뭐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없이 R개를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R개를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 우리가 봤는데요. 한 반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는데 그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순서 이름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학급 임원 2명을 뽑아라 그러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순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학급 임원 2명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이제 정의는 알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의 공식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그죠? 되게 무식하게 일일이 자리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리 바꾸는 거를 다 나열해보고 그 방법으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나눠주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자, 실험을 먼저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D 5명, 4명만 할까요? A, B, C, D 4명 중 3명을 뽑아서 1단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먼저 물어볼게요. 요거 예제 1단계 스텝 1이라고 합시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그럼 선생님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순열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지난 시간에 4 퍼뮤테이션 3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 요렇게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2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순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뽑아서 일렬로 배열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변형해서 스텝 2로 문제를 살짝 틀어서 그냥 정민아 A, B, C, D 4명 중 3명을 뽑는 방법만 물어봤어요. 4명 중 3명을 뽑는 방법의 수. 즉 순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먼저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우리가 개수를 세요. 봐봐요. 네모, 네모, 네모.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한 명 세웠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방법의 수는 세 가지.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 똑같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세 명을 뽑아서 이거를 배열을 했는데 그 뽑힌 세 명이 A와 C와 D를 예를 들어 뽑았다 칩시다. 근데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까지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A, C, D가 뽑힐 수도 있고 세 명을 뽑을 때 뭐 A, C, D가 뽑힌 상태라면 자리를 바꿔보자. A, C, D가 있고요. A, D, C가 있고요. C, A, D가 있고요. C, D, A가 있고요. D, A, C가 있고요. D, C, A가 있어요. 세 명을 하나를 고정시켰어. 세 명이 A, C, D가 뽑혔다라고 고정을 시켰을 때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뽑힌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다시 말하면 3팩토리얼 가지만큼 반복돼서 일렬로 세울 수 있죠. 맞아요? 3팩토리얼 가지만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세 명을 뽑아서 세 명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그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3팩토리얼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는요. A, C, D가 뽑힐 때 A, C, D로 순서를 생각한 것과 A, D, C로 생각한 것과 C, A, D로 C, D, A로 D, A, C로 D, C, A로 생각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었다고요. 맞습니까? 여기 다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같은 애가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순서는 필요 없는데 순서까지 고려했을 때 똑같은 A, C, D 뽑힌 게 몇 번으로 확장돼서 세워진 거야? 6번으로 확장돼서 세워진 거죠. 3팩토리얼 가지만큼. 그죠? 그럼 어떤 애 3명이 뽑히더라도 한 번만 뽑힌 경우를 세야 되는데 몇 배씩 세버린 거야? 6배씩 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요? 6으로 나눠줘야지 중복 없이 한 번만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6으로 나눠줘야 돼. 그 6이라는 게 바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수인 3팩토리얼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n명이 자리 바꾸는 방법 몇 팩토리얼?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과 같으니까 n팩토리얼. 3명이 자리 바꾸는 방법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일렬로 세웠다라고 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였으니까 3하고 2, 3하고 2 약분돼서 총 몇 가지밖에 없구나? 4가지밖에 없었던 거야. 3명을 뽑는 방법은. 그 4가지 우리가 쉬우니까 나열해 볼 수 있죠? 방금 했던 A, C, D 뽑을 수 있었고요. A, B, C 뽑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B, D 뽑을 수 있었고요. B, C, D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딱 4가지 뽑는 방법이 있구나.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한 거냐? 보세요.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4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을 찾아갔단 말이야. 첫 번째 단계에서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먼저 생각했지. 그 배열하는 거 먼저 센 다음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줬잖아. 먼저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거 먼저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n 퍼뮤테이션 r이지. 그 r명을 우리가 자리 바꾸는 거 몇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지. r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r에는요. 반복되는 애들이 몇 번 세워진 거야? r 팩토리얼 가지씩 세워진 거죠. 지금 4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가 ACD로 뽑은 것과 ADC로 뽑은 것과 CAD로 뽑은 것과 DCDA로 뽑은 것과 DAC로 뽑은 것과 DCA로 뽑은 거 이거를 다 다르게 세버린 게 4 퍼뮤테이션 3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뽑고 났더니 그냥 3명 ACD잖아요. 순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순서까지 고려했을 때 4 곱하기 3 곱하기 2였지만 순서를 파괴시키면 반복되는 횟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반복되니까. 그래서 3명이 뽑힌 상태에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없애려면 r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중복됐으니까 뭘로 나눠줘야 된다?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n 컴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분의 n 퍼뮤테이션 r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이해했니?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계산법을 좀 연습해 봅시다. 자, 먼저 6 컴비네이션 3이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팩토리얼분의 6 퍼뮤테이션 3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자, 3 팩토리얼 계산하면 6이고 6 퍼뮤테이션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자, 그래서 6이 약분되면서 결국 뭐구나? 20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5 컴비네이션 2는요. 2 팩토리얼분의 5 퍼뮤테이션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5 곱하기 4가 돼서 약분하면 얼마구나? 10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 이해했어요? 예, 요거를 익혀주시면 중학교 때처럼 일일이 나열해서 반복되는 애를 나눠줄 필요 없이 공식으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합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추가로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 할 때 r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n 컴비네이션 r을 지금 배웠는데 이때도 r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r 값이 뽑는 대상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도 뽑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r은 똑같이 0보다 작거나 크고 뭐보다 작거나 작다, n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필기하세요. 이제 바로 이번에 조합의 수의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내용, n 컴비네이션 n-r이요. 얘는 누구랑 같냐면 n 컴비네이션 r과 같습니다. 오, 그 얘기는 반대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바로 가야 되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n 컴비네이션 r. 예를 들어서 5 컴비네이션 3이다. 그러면 5 컴비네이션 5-3이 되니까 5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요. 7 컴비네이션 4다. 그러면 얘는 7 컴비네이션 7-4가 되니까 7 컴비네이션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예, 좌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배웁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n 값이 커졌을 때, 잘 보세요. 10 컴비네이션 8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보다는 10 컴비네이션 2가 더 계산이 빠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계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이 공식이 필요했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쟤를 증명해 볼 거예요. 증명. 공식을 증명하려면은요, 이 계산법에서 우리가 좀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복습을 좀 더 해볼 건데, 자, 참고로 증명하기 전에 참고사항 먼저 할게요. 참고가 아니라 계산법 2라고 적을게요. 계산법 2. n 컴비네이션 r을요. 아까 r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r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n 퍼뮤테이션 r은 식을 변형해서 무슨 팩토리얼 분의 무슨 팩토리얼 식의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었죠. 기억나요? 식을 변형해서. 자, 그래서 아무도 안 날 수도 있으니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랑 같다라는 걸 쌤이 기억을 상기시켜 줄게요. 그거 나누기 r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분모가 되고 여기 분모가 1이다라고 밖에 두 개 곱해서 분자가 되고 이런 걸 번분수 계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박스 치고 하나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앞으로 n 컴비네이션 r의 어떤 공식 같은 걸 유도할 때 이렇게 팩토리얼식으로 바꿔놓고 유도하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얘를 계산법 2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퍼뮤테이션에서 팩토리얼로 바꿨던 거를 분자에다 올린 것뿐이 없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저 녀석 증명한다라고 했으니까 증명해 볼게요. 자, 위에 있던 식 좌변을 보시면 n 컴비네이션 n-r이었어요. 이거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라고 했죠? 잘 보세요. 자, 이것도 꼭 알아줘야 돼요. 순서를. 먼저 r 팩토리얼. 뒤에 있는 r이 그대로 온 거예요. n-r 팩토리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게 온 거예요. 뺀 게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분의 n 팩토리얼. 분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알겠죠? 저 순서대로 얘를 변형하면 먼저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뭐가 되죠?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쓰면 뭐가 되죠?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 있던 n이 분자로 오면 뭐가 돼요? n 팩토리얼. 쓰는 요령 알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위에 있는 누구랑 같아졌어요, 좌변이. 그대로 n 컴비네이션 r을 팩토리얼식으로 만든 박스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좌변이 결국 누구랑 같아진 거예요? 우변이랑 같아진 거예요. 이해했니?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정의대로.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걸 이용하면 그 동그라미 2번은요. n 컴비네이션 n은 방금 했던 공식을 이용하면 n 컴비네이션 n은 n 컴비네이션 n-n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n 컴비네이션 r은 n 컴비네이션 n-r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n 빼기 n은 뭐니까? 0이니까. 이거 nc 제로랑 같겠네. 자, 그래서 그 값이 여기다 nc 제로로 쓰면 안 되고 0만 쓰면 되죠. 그럼 NCN과 NC 제로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봐요. N개가 있는데 N개 다 뽑았어요. 몇 가지 방법이죠? 한 가지. N개가 있는데 내가 안 뽑았어. 그것도 몇 가지 방법이죠? 한 가지. 그래서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로 앞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럼 NC1이라는 건 뭐예요? N개 중에 한 개 뽑는 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N가지 방법이 있죠.
서로 다른 n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번호가 1번, 2번, 3번, n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는 구술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전체 n개 중에 내가 임의로 한 개의 구술을 꺼내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n가지죠. 1번 공 꺼낼 수도 있고 2번 공 꺼낼 수도 있고 n번 공 꺼낼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NC1은 뭐다? n이다. 알겠죠? 네. 그럼 NC1도 선생님 바로 위에서 배웠던 거대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도 바꿀 수 있나요? 당연하죠. NC 뭐가 될까요? n-1. 알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유자재로 이제 식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네. 필기도 했나요? 그럼 필기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기로 할 거예요. 네.